바뀐 우리 그 개편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코너도 시민 기자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상호 대전 충남 보건의료노조 사무국장 시민 기자로 어서 오십시오. 왜 이렇게 눈이 부리부리해요? 왜 이렇게 무서워? 왜 이렇게 눈이 부리부리해? 원래 안경을 쓰는데 네, 왜 안경 안 썼어요? 요즘 이렇게 클라이밍이랑 운동을 하면서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렌즈를 좀 껴봤습니다. 안경 써요. 무서워요. 우리 이상호 국장께서 이거 되게 잘해요. 아 클라이밍이 요즘 붐이더라고요. 뭐 오래됐어. 이거 네네. 하신지. 또 젊은 분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하고 젊으니까. 계셔가지고. 예. 아 예?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네, 어떠세요? 이상호 시민 기자 오늘은 어떤 거 갖고 오셨어요? 예, 계속 그 한 2달, 3달 계속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죠. 뭐 제가 이제 정진호 PD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의료 문제가 이 의료 문제 가지고 어쩌 매달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끊이지 않는 끊이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화수분이군요. 예, 그리고 또 지난주에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어쨌든 의사 인력 문제 계속 되고 있는 것들 얘기하려고 했는데 급작스럽게 또 이제 의료개혁 특위가 출범을 했어요. 어제 네, 뭐 이렇게 기자회견 됐었죠. 네, 그 요거를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 그거부터 좀 따져보도록 하죠. 정부가 의대 그 정원을 증원한다고 발표하고 지금 의료계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잖아요. 예. 지금 전공의들은 지금 상급병원이 없는 거죠. 일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없고 또 교수들도 이제 진료를 안 하겠다고. 예, 이제 어제부터 이제 사직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고 이제 뭐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뭐 있지만 뭐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 후에는 이게 뭐 어쨌든 수리가 되는 뭐 그런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언론 나오는 거 보면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이거를 정말 거짓말로 너희들 치료할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게 최후의 보루고 이거를 사용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는 날짜나 뭐 다양하게 있을 거잖아요. 그걸 실행에 옮기겠다 지금 교수협회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일반 분들은 종합병원을 많이 안 가실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네 병원들 많이 가실 테니까 그 실감을 좀 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종합병원 상황 지금 어때요? 대전에 있는 곳들도 지금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충남대병원도 이전에도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세종병원을 오픈하면서 적자들이 굉장히 쌓여 있었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그 우려를 심하게 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국립대는 정부가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대책 같은 것들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립대가 이제 정부의 어떤 영향을 있으니까 근데 사립대 같은 경우에들 사립대학병원이나 이제 좀 규모가 있는 병원들은 폐업에 대한 우려도 있고 지금 서울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희망퇴직을 접수받고 있다고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진료 제대로 못 받으면 큰일 나잖아. 이 환자는 정말 우리가 이거는 정말 할 말이 없죠. 정부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다른 건 다 차치해 두더라도 환자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국민을 위해 있는 거고 환자를 위해 있는 건데 이분들이 정말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분들을 놓고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게 정말 이건 큰 문제다. 이건 뭐 진짜 실제적으로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응급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수술 제대로 받지 못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는 이거에 대한 것들도 사실 쉬쉬하고 발표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들 통해 가지고 뭐 PA들 통해 가지고 뭔가 해결하겠다 이런 것 대충 하고서 지금 뭔가 응급 의료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수들도 지금 굉장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체계가 엉망이다. 난 의대 증원 이거 정부가 강조했던 게 2,000명이 과학적 근거라고 했잖아요. 그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또 국립대 총장들이 뭐 얘기해서 자율적으로 50%에서 100% 사이에서 한번 오케이 그 수용할게. 그러면 이게 과학적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충북대 의대인가요? 그 이제 제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거기가 49명인가 그랬죠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몇 배가 느는 거야. 그런데 의대 교수들하고는 상의 한마디도 안 했대 대학 본부에서. 그러니까 의대 교수들이 반발을 하는 게 아니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학생을 3배를 더 받으면 어떡하라는 얘기냐. 우리가 교실도 없고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 얼마나 주먹고 이게 과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 의대 정원을 이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좀 후퇴했는데 이 문제를 굉장히 복잡하게 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좀 심플하게 또 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이 정치적인 이 논리다. 그리고 이제 힘의 논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데 이 총선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을 들고 나왔고 그 이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못을 박아버렸다는 말이죠. 그 대통령은 뒤에서 어느 정도까지 조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그리고 뭐 지금 얘기하는 것들 통해가지고 좀 뭔가 조율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먼저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이게 수세에 몰리고 이제 지금 또 이제 칼자루를 의사들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와선 의사들이 또 똑같은 방식으로 백지화 아니면 대화 안 해. 이렇게 또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키를 이제 의사들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볼 지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을 발표하고 밀어붙일 때 초반에는 지지율도 올라가고 굉장히 좋았어요. 정치적 입지가. 근데 바로 무너졌단 말이죠.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긍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의사들이 현재로서의 그 환자들 내팽개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냥 모르쇠로 자기네들 키를 주었다. 우리가 이번에 무조건 이거를 다 철두철미 막아버린다. 이렇게 또 반대적으로 그냥 그렇게 막무가내시 하면 분명히 의사들도 완전한 외면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이라도 이 대화의 틀이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대화의 틀 문제는 분명히 있거든요.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제 위원장이라고 한 사람 자체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의료 민영화를 잠깐만요. 그러니까 혼자서 쭉 얘기하면은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여기까지.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얘기하면은 그동안 사실 반대로 이루어진 것도 많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정부랑 엇박자인데 이거는 굉장히 반대로 안 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아니 가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애초부터 취임 당시부터 굉장히 일관적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내세우는 정책의 방향이나 근거나 통계나 수치나 이런 것들이 전혀 과학적인 것과 관계가 없고. 아니 듣는 분들 있어요. 이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저희 대통령실 이전할 때도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갑자기 이전했어. 갑자기 근데 왜 엊그저께 그렇게 또 당선 낙선자들하고 공천 못 받은 사람들 청와대 영빈관으로 불렀어 또. 이게 일단 그렇고 이것도 국민의 마찬가지예요. 진단에. 아, 이제 참. 2,000명을 고소하는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뭔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자꾸 2,000명을 고소하고 양보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치킨 게임으로 흘러가게 이 모양 이 지경을 만드는 건지. 데이터로 나온 것만 따지면 그 2,000명이라는 숫자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다만 제 의사들이 반발하고 이런 거 조금 전에 말씀해 충북대 의대 마찬가지고 이 현장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그 증원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을 박아버린 거 이게 그 대화를 갖다가 꼬이게 하는 그 시발점이. 그러니까 모든 정책에는 새로운 변화에 있는 뭔가 여기에 발맞춰서 나갈 수 있는 속도라는 게 필요한데. 근데 이게 무슨 작전하듯이. 그래서 이제 의료계가 지금 굉장히 막 초토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뭐라도 해보자 해서 뭐 의사들도 비대위 만들고 또 교수들도 비대위 만들고 그러다 잘 안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부 주도로 의료개혁 특위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어디죠? 직군들이 의료개혁 특위에? 의료계획 지금 특위에 지금 위원장 포함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 단체 추천 10명, 수요자 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해서 총 27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그 정부 쪽 사람들 들어가 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간호 쪽 분들도 들어가 있나요?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골 때리는 게, 네. 제가 아까 제가 좀 과하게 좀 이제 지금 좀 올라와서 더 해도 돼요. 네. 네. 더 세게 말해도 돼요. 난 책임 안 지니까. 지나갔는데 네. 지금 여기 이제 간호사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간호사라고 하는 이제 측면이 지금 이제 간호사들을 이용해서 지금 그 위기 대책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당사자입니다. 네, 당사자고 이 당사자들을 가장 포괄하고 있는 게 저희 보건의료 노조입니다. 그 상급 종합병원만 따지고 봤을 때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률은 한 80% 이상 굉장히 많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상급종합병원은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나 의료연대나 아니면 한국노총 산하의 그 노동조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보건의료노조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의사 빼놓고는 다라고 보면 되죠. 네, 의사 뭐 빼놓고 간호사, 예, 맞습니다.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원무과 일하시는 분 이런 맞습니다.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 예. 빼고. 예, 절반 이상이 간호사고 그 대부분의 그 모든 직종이 의사 빼고 다 들어와 있는데 생뚱맞게 지금 장의사는 어때요? 장의사 들어가 있어요? 장의사라는 표현을 쓰지 그래요? 않고 장례지도사? 예, 그렇죠. 네. 예,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도 예,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고요. 오케이.
지금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라는 데가 음. 지금 노동자성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소위 MZ 노조라고 하는 네, 본인들은 MZ 노조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의료 쪽은 없는 거예요. LG전자, 사람중심 사무 노동조합, 뭐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직원협의체, 뭐 바른코웨이 노동조합, 뭐 이렇게 기관들이 있는데. 의료의 현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 겉으로는 의료인인 것 같지만 막상 실상을 보면 아니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대변해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고 우리 노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80개 가장 비중 있게 저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9만 명 정도가 지금 가입돼 있는 노조고 가장 많은 이야기들을 해고 있고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배제돼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위원장의 경우에는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노현홍 위원장. 노현홍 위원장 네.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라는 게 있어요. 예?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당연 지정제. 이렇게 말하면 좀 의료보험.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국민보험 하나로 그냥 모든 것이 다 되잖아요. 네. 이거를 이명박 정부 때 그거를 그 기관 지정제, 예를 들어서 이게 사보험으로 하든지 의료보험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료 영리화를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의료 개혁을 하고 공공의료 강화하고 이런 쪽으로 네. 그 추진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시장을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의료 민영화를 추진했던 사람을 그러니까 의료 민영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료 민영화 우리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민간보험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민간보험, 의료 영리화 이걸 추진했던 사람인 거죠. 그 지금도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실비보험 들고 이러니까. 실비보험은 보조적인 거고 당연히 우리는 건강보험으로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보조적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 우리가 가입하는 게 의무인데 그렇죠. 앞으로 그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거는 너 건강보험 해도 되고 아니면은 민간보험 그렇죠. 해도 돼. 네가 뭐 선택해. 그런 개념이라고 이런 거잖아. 그렇게 그치? 보시면 오케이. 헌법적으로도 이제 국민건강 당연지정제는 합헌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을 추진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걸 추진했던 분이 지금 의료개혁 특위위원장이 됐다는 건데 근데 사실 의료개혁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뭐 정부 기관 분들도 있어야 될 테고 법 전문가도 좀 필요할 테고 그리고 또 의료 현장에 있는 분들이 네.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노현홍 위원장은 의료인이 아니죠. 그렇죠. 예, 이분은 약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약사, 그러니까 제약 관련된 부분의 분이고 이분이 또 바이오 메디컬 이런 쪽 협회장 이런 것도 맞습니다. 맞죠? 예. 일단 저 궁금한 게 지금 그럼 의사 그쪽에서는 최소한 환자들을 위해서 좀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없나요? 일부에 없진 않고요. 없진 않은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전체를 대변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안타깝죠.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네. 싶거든요. 이거 정말 제일 중요한 게 환자인데. 근데 이제 이쯤 되면 사실 저는 의사라고 하는 분들의 민낯이 제대로 잘 드러났다. 저는 반대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정부가 이거는 원인 제공을 했고 무리한 정책 시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반대로 이게 제가 의사라면 저는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말씀을 짚어드렸지만 윤석열이 자기가 헤게모니 지웠으니까 확 밀어붙였는데 그거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랬는데 의사들이 좀 그걸 또 반대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이야 이게 먹힐지 모르지만 조금 더 있으면 정말 의사들도 국민적 저항에 강하게 부딪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간이 또 있다고 생각해요. 대화의 장에 먼저 함께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노조 나름대로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의료개혁 특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가동될 것 같아요? 일단 핵심이 의사들 여기 들어와야 하잖아. 저희는 어쨌든 지금 현재 스코어는 이게 아니더라도 이 특위, 새로운 것이라더라도 제대로 된 특위가 제대로 된 위원회가 발족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장외에서라도 나름대로의 의료 관련해서의 개혁 방향들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발표를 해왔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장애투쟁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해야 되겠어요. 이게 좀 화가 나는 지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태를 봤을 때 그런 일이 많이 들잖아요. 사형 집행을 할 때 누구 총에 진짜 총알이 있는지 모르게 하고 사형 집행을 하는
그래서 각자의 책임감을 좀 덜게 하는 그런 방식을 쓴다고 하잖아요. 저는 의사분들 지금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뭐 사직서 내고선 그러고 있는 분들 집단적인 양심의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결국에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근데 자기가 지금 담당하지 않았으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집단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사망을 방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선 나중에 다시 현장에 돌아와서 환자를 위해서 뭔가 의료행위를 한다? 저는 이건 너무 화가 나요. 존경받을 생각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제발. 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다 이해하고 의료 현장 이거 다 이해하고 의사분들 고충 다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때문에 누군가 죽어가고 있고 이것을 방관했다는 부분은 평생 동안 묻고 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참,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이 아쉬운 거야. 예, 참, 뭐든지. 그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정보가 좀 균일하면 좋은데 이렇게 너무 처져 있으면은 내가 갑이라도 을이 되는 상황들. 그 대표적인 게 환자와 의사 관계인 것 같고 내가 돈 내고 진료받는데 정보는 나에 대한 정보는 의사가 훨씬 더 건강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을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와 의사분들이 공동으로 지금 국민들에 대한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정신을 못 차렸고 의사들도 그런데 좀 하루빨리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그럼에도 정부가 불구하고 참 대단한 게 저는 의사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지역 그 공공의대 500명 얘기했다가 의사들 파업 얘기 나오고 막 그랬어요. 파업이 아니지 진료 거부 얘기 나오고 그랬었는데 의사들이 본인들 예전에 아직도 예전에 의료 그 거부 한 적 있죠. 2000년 초반인가 그쵸, 그때 예.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 의료 수가 현실화해야 한다. 양복 바지 찢어진 거 꿰매는 것보다 상처 봉합이 돈을 덜 받는다 뭐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세탁소보다 의사들이 돈 적게 벌었냐고 내 얘기는 어떻게 비교를 해도 비유를 해도 그런 걸로 비유하냐 이건 거지. 근데 그렇게 의사들이 이런 뭐 증언 내지 이런 거 할 때 국민들의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 정부가 얼마나 위대하면은 그런 의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의사 말도 들어야 돼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갔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고. 네 맞습니다. 예, 환자 생각하십시오. 환자, 국민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이상원 기자와 함께 네, 이번 주는 의료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우리 4주 뒤에 다시 만날 거죠. 네, 예. 4주 뒤에 또 이 주제를 할지 다른 주제 할지 모르겠네요. 좀 밝은 주제로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의료교육 특위 뭐 이어지는 할 것 같아. 부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호 대전 충남 보건의료원조 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